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. 그림책 작가시고 또 1인극 공연도 하시고 네, 윤에디션 출판사 대표이신 김윤정님의 강연 기록인데요. 이 기록을 보면요. 단순히 그림책 만드는 걸 넘어서 자신만의 길을 어떻게 만들어 오셨는지 그 생생한 경험이 담겨 있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특히 이 자료는 뭐랄까, 한 창작가가 기존 시스템의 벽 같은 거에 딱 부딪혔을 때요.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갔는지, 독자랑 직접 만나면서 새로운 길을 찾는 과정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사례라고 생각해요. 그렇죠. 단순히 뭐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어려움과 또 그걸 해결해 나가는 창의적인 방법들 이런 게 녹아 있죠. 네, 김윤정 작가님 스스로도 처음엔 약간 나는 좀 마이너한가? 이렇게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. 아, 그러셨군요. 그런데 이제 아이에게 직접 책을 읽어주셨던 그 경험, 그게 시작이 돼서 그림책 작가가 되신 거고, 또 병풍 그림책이나 종이가 이렇게 비치는 성질을 이용한 책 같은 거요. 그런 독특한 시도들을 하셨죠. 네, 맞아요. 그 시작 지점이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. 본인 세대에는 사실 그림책이 그렇게 막 흔하진 않았다고 하셨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그림책의 매력을 발견하신 게 창작으로 이어진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거죠. 네. 그리고 그 첫 책이 북스타트라고 유아 독서 지원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선정돼서 1년에 10,000부 넘게 팔렸다고 해요. 와, 대단하네요. 네.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은 그 성공이 계속적인 창작 활동을 보장해주지는 않았다는 좀 현실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. 아, 그 첫 성공 이후에도 또 다른 어려움이 있으셨다는 말씀이시죠? 네, 맞아요. 책을 내고 나서 독자들, 특히 어린이들이랑 만나는 자리에서 좀 소통이 어렵다고 느끼셨대요. 아하. 어떻게 하면 아이들하고 더 잘 소통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시작하신 게 바로 1인극 공연이었고, 와, 이게 벌써 11년째래요. 와, 11년이요. 대단하시네요. 그럼 그 독자와 직접 소통하려는 노력이 결국 출판사까지 직접 운영하게 된 계기가 된 걸까요? 네,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죠. 국내 출판계 안에서는 좀 한계를 느끼시고, 그래서 볼로냐 아동도서전 같이 해외로 눈을 돌리신 과정도 인상 깊어요. 네, 저도 그 부분 봤어요. 처음엔 혼자 가셨다가 다음엔 다른 작가분들이랑 같이 부스를 운영하시고. 맞아요. 그러다가 결국에는 윤에디션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출판사 등록해서 참가하게 되신 거죠. 아,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네요. 그렇죠. 특히 그 엄마의 선물이라는 책 사례가 있잖아요. 이게 이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인데요. 아, 그 책이요. 가격이 꽤 높았다고 들었어요. 네, 28,000원이었으니까 당시로서는 정말 높은 가격이었죠. 그런데도 1년 만에 14,000부나 팔렸어요. 와, 그런데 절판돼 왔다고요? 네,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제작 방식이 너무 복잡해서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고 기존 유통 구조랑은 잘 안 맞았던 거예요. 그래서 결국 절판되고 만 거죠. 아, 정말 충격적이네요. 14,000부나 팔렸는데. 그렇죠.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. 반전이요? 네. 그 절판된 책을 독자들이 중고시장에서 막 비싼 값에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. 그러면서 재출간해달라는 요청이 빗받치기 시작했고요. 와, 독자들이 직접 움직인 거네요. 책을 사는 소비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창작 과정이나 출판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아, 그래서 직접 출판사를 만드시고 유통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스마트 스토어 같은 온라인 직접 판매를 선택하신 거군요. 맞습니다. 그걸 통해서 유통마진 문제를 해결하고 또 독자들하고 훨씬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게 된 거죠. 네. 실제로 빛이라는 그림책은 오직 이 직접 판매 방식으로만 24,000부 이상 팔렸대요. 구매 후기만 해도 2,800개가 넘는다고 하니 와, 독자들하고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. 정말 대단한데요. 물론 여전히 제작비 문제나 뭐 거래하던 제작업체가 문을 닫는 일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은 계속 있으시다고 들었어요. 네, 그런 어려움은 여전하죠. 하지만 그럴 때마다 독자들의 지지나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작가님께 독자는 정말 그냥 소비자가 아니라 함께 그림책을 만들어가는 파트너라는 느낌이 드네요. 도서점 부스에서 그 아직 제본 안 된 더미북 있잖아요. 그걸 보여주면서 독자들한테 직접 의견을 묻기도 하신다면서요? 네, 맞아요. 정말 그런 진심 어린 소통, 독자를 중심에 두는 접근 덕분에 지금 윤 에디션 책 10종 중에 7종이 해외 9개 나라에 수출되는 성과도 거두고 계시고요.
와, 해외 수출까지 대단합니다. 이게 결국 독자와의 관계 맺기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통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 거죠. 김윤정 작가님의 이야기는 진짜 어떤 성공 신호라기보다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길을 꿋꿋이 걸어가면서 독자와 깊이 만나고 함께 길을 만드는 그런 과정 자체가 주는 울림이 큰 것 같아요. 아이에게 읽어주던 그림책이 어느새 작가님 삶 자체가 되고 이제는 자신의 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위치에 서게 되신 거잖아요. 그렇죠. 특히 그 수십 번 읽어줄 어른하고 또 수십 번 듣게 될 아이들의 무게를 네가 감당할 수 있겠냐, 뭐 이런 그림책의 속삭임을 느낀다는 작가님 말씀에서 창작의 무게, 책임감 이런 게 정말 깊이 느껴졌어요. 네, 저도 그 부분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. 그리고 그 무게를 독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같이 나누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. 네. 오늘 저희는 김윤정 작가님의 경험을 통해서 그림책 창작의 어떤 매력,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들, 또 무엇보다 독자와의 특별한 유대감, 이게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 깊이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.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에게는 책이라는 것 혹은 창작자와의 연결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좀 새롭게 다가오시나요? 그냥 완성된 결과물만 보는 것을 넘어서 그 뒤에 숨어있는 수많은 이야기들, 또 창작자의 고민과 노력에 한번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?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